방금 일어나셨나요? 네. 깜짝 놀라실 텐데 아휴 내가 이거 중요하거든요. 비켜봐. 식사하셨나요, 가은씨? 식사하고 식사해요. 지금 일어났는데 지금 이런 거 깜짝 놀라실 텐데 사람들이. 아, 고양이를 2마리 키우세요? 네, 2마리나 있어가지고 아우 이거는 시간 다가 빨리 씻어야 되는데 지금. 씻게요? 가은씨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시죠? 오늘 일단 연극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와서 또 개인 방송을 합니다. 아, 연극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연극은 12월부터 했는데 시국이 또 이러다 보니까 늦춰지다가 1월부터 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 여기 혼자 사시는 거죠? 네, 혼자 살죠. 방송 할 수 있는 집을 구하다 보니까 이 집을 보게 돼가지고 근데 반자치고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집 소개해 주시죠. 집 소개요? 집 소개를 보고 지금 빨리 가래가 가야 돼. 여기는 찍지 말아주세요. 너무 옷 갈아입어야 돼요. 가요 빨리. 나가. 아, 이제 준비 다 하셨나요? 네네네. 마스크. 갈까요? 갑시다. 애기들아. 여기 쓰레기 좀 버려야 되네. 뭐 타고 가시나요? 자차요, 자차. 아, 원래 매니저 없이 이렇게 직접 운전하시나요? 전혀 매니저는 없고 사실 오늘 근데 오신다 하셔서 운전은 해줄 줄 알았는데 조용히 가게 되겠네요.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죠, 그럼? 지금 대학로에 부시어터라고 공연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흐려. 아, 날씨도 흐리고 제 몸 상태도 좀 흐려요 지금. 대자연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마법사가 됐거든. 아, 예. 오늘 잘 안 건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에도 조금 평소보다 조금 더 다운됐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건 제가 해야 되거든요. 개구먼들은 거의 이게 필수 아이템이네요. 개그우먼들이라기보다는 30대 여성? 아, 이제 도착을 했네요. 네네네. 주차장으로 가야 됩니다. 뒤에 후방 카메라가 왜 이렇게 전박이죠? 어떡하죠? 새 마스크 씁니다. 짜란! 바로 안녕하세요. 레전드 32기가 모습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이가은 씨랑 얘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옷이 근데 도대체 아, 여기가 공연 대기실인가요? 네 여기 이걸 입어야 되는 의상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의상이 없어져가지고 아주 곤란했었다고요. 팬분들이 공연 많이 보러 오시나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몇 분이 와주셔가지고 이거 봐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어머 이거 이런 사진들을 다 잘라가지고 어머 이거 얼굴이 다 이렇게 해졌네. 선배님들 아직 안 오신 거죠? 아 현주 선배는 아마 왔을 거고 선배는 벌써 오셨을 거예요. 오, 선배님! 선배님 아 일주일 만에 보는데 우리가 거의 한 달 토를처럼 보는 거 아니에요? 거의 반가워요. 아, 예. 개콘이 빨리 부활을 해가지고 후배들 더 뽑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부활해가지고 계승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구나. 아 계승자가 뭘 부활한 거야? 개콘이 부활해야 된다니까. 혹시 다음에 선배님 희극인의 삶에 선배님 삶을 혹시 한번 담아도 되겠습니까? 와 진짜 좋다. 그럼 좋지 뭐. 감사합니다. 희극인의 삶, 처자식 없고 부모 없는 고아의 삶 뭐 이런 거. 아니 선배님. 나이 53세. 혹시 선배님에게 가은이는 어떤 후배입니까, 선배님? 아 나에게 가은이? 네. 가은이의 주제가 만들었어요. 가은이 오면 분장술 분위기 활짝. 내가 이 노래 불러줬더니 가은이가 선배님 그거 제 노래가 뭐예요? 몰라. 근데 세대 차이는 있지만 잘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공연하는 거. 원래 공연 때는 와서 직접 메이크업 받으시나요? 아 원래는 했었는데 소극장만의 메이크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까 그 포스터에 있는 분 이제서야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좀 늦게 와요. 스타 그 친구가 항상 좀 늦더라고. 공연 때는 거의 여기서 아침을 드시네요. 저는 항상 여기서 먹어요. 여기서 먹고 가면 배불러서 집에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어? 롤모델은 무슨 여기 맨날 대단해. 쇼핑해. 아, 아니 무대 의상인가요? 네. 헷갈린 거야. 의미가 없다고 이게 못 들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옷이 너무 작아가지고. 혹시 이거는 저기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손님 접대요. 되게 근데 여기 계속 사실. 아, 의상을 체인지하나요? 아니 체인지. 갈아입고 다 찌시거든요. 저는 오늘 의상 4번 갈아입거든요. 아, 4번이나 갈아입어요. 저 혼자 이렇게 많이 갈아입어요. 옷을 또 갈아입나요? 네, 주인공이에요 제가. 옷을 빠르게 갈아입으시네요. 그럼요. 거의 뭐 패션 모델급이 아닌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시는 길 조심히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강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이제 끝났고 예. 준비하고 이제 가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옷을 4번이나 갈아입으시네. 네, 옷 갈아입는 게 이 공연의 제일 포인트예요. 나도 못 나가네 그 저번에. 아, 고생하셨습니다, 강씨.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기다리시느라고. 뒤 일정이 어떻게 되시죠? 게임 방송 남아 있는데요. 그 하기 전에 한숨 때려야 되거든요. 한숨 안 때리면은 새벽까지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만났는데 지금 벌써 또 깜깜해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잡아먹습니다. 아, 강씨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너무 고생하셨고. 옷을 편하게 갈아입으셨네요. 네. 너무 편하게 입었나? 이제 방송하시나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낮잠을 좀 때리고 20분까지만 하도록. 빨리 잘 수 있어. 와, 이게 바로 행복 아닙니까? 조금 쉬세요. 알람을 못 들었는데 아예? 아, 꿀잠 자신 것 같은데. 알람 울렸어? 삶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갑시다. 방송으로 가야지. 바로 방송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네. 갈아입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아, 바로 하세요 그냥. 10시까지 켜야 되기 때문에. 조명이 또 이렇게 있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와, 오늘 안 늦었다, 그치? 오늘 일찍 왔다, 심지어. 자, 내가 하자. 요란. 근데 뽑았는데. 셋! 꽝 아닌 거 아시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니, 한 10시쯤 만나가지고 지금 몇 시죠? 지금 그 시간이? 지금 이제 1시거든요? 새벽 1시요. 대단하십니다. 아,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따라다녀 보니까. 에? 아, 내가 물어봐야 되네. 제가 지금 많이 힘드시거든요. 영희 씨, 네. 오랜만에 제 작업실에 오셨네요. 네. 아니, 사무실 냄새 안 나요? 괜찮아요? 네. 아, 제가 여기 지금 3일 밤낮으로 일하고 있어가지고 옷에 좀 냄새 나나 맡아보실래요? 맡아도 되나요? 혹시나 민폐일까봐. 한 번만. 만져도. 아니. 네. 너무 뭐야? 아니, 냄새 나요? 예.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냄새 나긴 나요, 진짜로?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맡아봐요. 네? 그리고 그 쓰레기 냄새 나는 거. 네. 네. 제가 뽀뽀 계속 차라리 여기다가 다시 맡아볼 텐데 차라리 여기다가 아니 다시 맡아볼게요. 왜 그러세요, 영희 씨? 둘 다 얼굴이 빨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맡아. 아니. 아우 더워라. 여기다. 죄송. 아나, 네. 차 산 거 축하한다. 아 그러니까요. 야 이제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내가 운전 한번 알려줄게. 근데 나 요즘 바빠서 못 알려줘. 나 지금 집에 3일째 못 들어. 얘기를 왜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나 옷에 뭐 냄새 안 나? 저 근데 냄새 잘 못 맡아가지고. 나 지금 옷을 못 빤 지 한 3일 됐거든? 냄새가 나랑 한번 맡아봐.
진짜 어. 뭐 냄새 많이 나? 뭐 하는 거야? 냄새 맡아보면서요. 냄새 많이 나요? 어? 나 머리 안 감아서 오늘 머리 묶었는데. 아 너도 안 감았네. 뭐야? 아 서로 그럼 안 감은 거네. 그쵸. 넌 머리를 안 감고 나는 응. 옷을 안 감고. 옷을 안 감고. 아 근데 냄새 나? 나긴 나? 잘 모르겠는데? 아 진짜 맡아봐. 아니 진짜 제대로 맡아봐. 알았어. 어. 잘 못 맡아요 제가. 아. 뭐 왜 이렇게 아련한 눈빛을 내? 괜찮아요? 입에 기름 안 꼈어요? 괜찮아요? 안 났죠? 제가 이걸 잘 못 맡으니까 얘 고양이 냄새를 진짜 잘 맡거든요? 네, 고양이가 한번 맡아보게. 고양이 아니야. 냄새 잘 맡거든요? 응? 씨, 너 뭐야? 야 미안하다. 왜요? 선배님 왜요? 요즘 왜 제 연락을 잘 안 받으시죠? 귀찮아요. 아 진심이에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니야 안 바빠요. 놀아요. 아, 저 요즘 많이 바쁘거든요. 왜? 카페도 오픈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집을 3일째 못 들어갔어요. 집을 산다고 조만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산다고 그럴 조만간? 수도 있고. 오 부럽다. 아니 근데 이제 나 냄새. 시집 가도 돼? 예. 아니 근데 나 냄새. 시집 가도 되냐고 너한테. 아니 뭐 나중에 얘기해 보시죠. 당황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좋아하는 마음이 있나 보네. 그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알겠어. 아니 근데 저 약간 냄새 안 나요? 무슨 냄새? 아 제가 집을 못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쓰레기 냄새가 날 수도 있어 옷에. 아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네. 아 참. 나 머리 안 감았어. 또요? 냄새 안 나? 또라니? 아. 냄새 안 나? 아, 제 냄새가 아니라 선배님 냄새. 냄새 안 나는데 심지어? 내 머리 냄새 아니야. 나 지금 기름 냄새가 나거든. 내 스스로 느껴지거든 코로. 약간 타고 내려오거든. 며칠에 한 번씩 감죠. 하루에 한 번씩 깎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난 머리가 길잖아. 아니 냄새 안 나요 선배님? 안 난다고. 아니 맡아봐. 나 지금 딴 데 가야 되는데 냄새 나면 안 가려고. 다 마스 다. 너 까불래? 다. 선배님 다시 나와. 이거 다시 나와. 야 우리 정인아 너 이제 몇 살 됐지? 저요? 선배님 제가 벌써 28입니다. 곧 이제 아직구나. 그래도 2살 남았잖아. 30 되려면. 그쵸 근데 뭐 그래. 어떻게 뭐 스타트가 괜찮아 지금? 아 올해요? 어. 하고 있는 방송이나 이런 거 좀 열심히 하고 그럼 그렇죠. 나 지금 스타트가 지금 완전 꼬여가지고. 왜요? 아니 나 그때 그 말한 카페 있잖아. 근데 그게 지금 더 안 좋아져서 상황이 미치겠어 지금. 뭐가 걸렸어요? 아니 그때는 이제 좀 뭔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이게 약간 지금 빚이 생겨가지고 많이 지었어요 좀? 약간 이제 대출을 알아봐야 될 정도로. 스타트가 꼬여가지고 이게 지금 액땜인가 싶기도 하고. 그쵸. 지금 뭐 해결은 하고 있는데 막 너무 스트레스여서 막 갑자기 큰 빚이 생겨가지고. 막 선배님 우세요?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 너무 힘들다 진짜. 그니까요. 갑자기. 근데 이걸 뭐 해결을 어떻게 안 되나 그게? 그래서 지금 막 스트레스야 지금 계속. 그래도 힘 내셔야죠. 고맙다 정인아. 괜찮습니다.
그게 좀 막 처음 말하는 거여가지고 이게. 그쵸. 아, 선배님 근데 진짜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 제가 휴지 아니야, 그냥. 너무 슬프다. 선배님 휴지 갖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고맙다, 정이야. 아닙니다. 진짜 너무 심적으로 요즘 막 외롭더라고. 그쵸. 얘기할 사람도 어. 없고 힘들고 막 이러니까. 고맙다, 진짜. 고맙다, 정이야. 네, 아유. 고맙다, 진짜. 선배님 진짜 힘내세요. 고맙다. 진짜 고마워. 고맙다. 처음 말하는 거라. 근데 저도 큰 도움이 안 돼가지고 이게. 아니야. 이 정도면은 큰 도움인데.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외롭고 그러더라고. 막. 그쵸. 그래서 혹시 너 괜찮으면은 뽀뽀 한번 해도 되나? 네? 아니, 내가 너무 좀 네? 뽀뽀요? 약간 힘들어가지고. 네? 좀 그렇지. 아무리 내가 힘들고 그래도. 그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그지. 네, 그건 좀 오버했지. 그건 좀 선 넘었지. 그건 좀 결이 좀 다른가. 네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가은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좋은 그림 담을 수 있었는데. 고맙다, 정인아. 선배님 몰카예요? 정인아, 2022년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고맙다. 선배님 그거는 진짜 괜찮으신 거 맞아요? 그거? 어떤 일이야 원래? 정인아 고맙고. 여기 뭐 내가 살짝 준비해봤어. 고맙다, 정인아.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정인아. 너무 아픈데? 아니요. 아니야? 힘내십시오. 화이팅. 힘 준 거지 이거? 아유. 주먹을 막지. 안녕하세요, 임성욱입니다. 여러분, 파이원 리조트에서 전속 인플루언서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제가 또 파이원 리조트 명예 직원으로서 홍보를 안 할 수가. 성폭행을 당한 10대 여고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요. 이후 재판에서는 여러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강원 지역 한 아파트에서 여고생 A양이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숨진 A양은 다름 아닌 성폭행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학교 선배 B군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B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해자 재판 중에 발생한 성폭행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하며 모든 재판 절차를 마쳤고 선고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숨진 A양 변호인은 사망 진단서와 함께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만큼 엄벌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검토한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은 범행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양형 기준이나 1심 선고보다 더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적절한 법적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A양 사망과 성폭행과의 관련성에 대해 추가 심리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없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재판, 검찰은 엄벌을 요구하면서도 B군의 혐의인 강간치상을 강간치사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B군 역시 합의된 성관계라고 계속 주장했고 변호인은 A양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검토해 1심보다는 무겁고
2심보다는 가벼운 징역 7년을 B군에게 선고했습니다. 가해자 재판 도중 오히려 10대 성폭행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 증거 재판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여러 공방이 이어지면서 판결은 오락가락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인터뷰 요청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어요? 이 희귀병 자체가 걸릴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래요. 가족 단위로 따졌을 때 누가 어떻게 걸렸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지금도 의료가 계속 발전하고 좋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이 병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영상들을 보고 정보를 받아갔으면 좋겠다. 희망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에 이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연 주셨을 때 그걸 읽으면서 이런 병이 진짜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그 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유전 아밀로이드증이라고, 보통은 유전병이 어릴 때 발병을 한다는데 제가 가진 유전병은 30살에서 50 사이쯤에서 발병해서 짧으면 2년, 길면 15년 정도 생존할 수 있다는 병인 것 같아요. 그 병의 증상은 뭐예요? 처음에는 손목이 저리기 시작해서 터널 증후군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설사나 변비, 진짜 일상적인 증상이잖아요. 이런 거 쉽게 넘길 수도 있고, 치료를 안 하고 두다 보면은 눈에도 침착이 되면 이제 눈이 안 보인다든지, 나중에 이제 모든 장기들이 부전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사망하는. 그리고 전신에 다 쌓일 수 있어갖고 전신에 다 올 수가 있어요. 가족마다 증상이 전부 다 달라갖고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면 유전병이니까 가족분들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엄마 쪽에서 내려와갖고 저랑 동생 둘 다 알고 있습니다. 발병하고 나서 수명이 길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병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거예요? 저희 외삼촌 분이 지지난달에 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50 중반의 나이에. 그리고 저희 외가 쪽이 5남매인데 한 분 빼놓고 다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 직전에 병이 악화가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증상이 뭐였어요? 일단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소화를 못하고, 그 다음에 심부전이 되게 많이 왔어요. 심장이 중간에 한번 멈추기도 하고, 그러고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근육도 되게 많이 빠지거든요. 저희 외가 쪽이 몸무게가 40kg 이제 안팎이에요. 다 이제 근육도 빠지고 그래갖고.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정신은 멀쩡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몸은 안 움직이고 정신은 멀쩡한 상태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유전이 계속 되어오는 건데 유전병이 우리 가족에 있구나를 언제부터 알게 되신 거예요? 2년 전쯤에 알게 됐는데, 저희 외삼촌이 40대 중반부터 계속 쓰러지고 아프셨어요. 소형병원 가도 괜찮다, 한번 큰 병원 가봐라 해서 대학병원급을 가봤는데 신경검사, 심장검사, 검사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도 뭐 이상이 딱히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서 아밀로이드증이란 거를 염두를 해보고 검사를 해보자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병을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유전병이라는 걸? 예. 그러면 반응들이 어떠셨어요?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셨죠. 저희 어머니도 이런 거를 너희한테 줘서 엄청 미안하다고, 그래서 굉장히 우울해하셨어요, 처음. 진보님 같은 경우는 그걸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검사를 하고 전화로 통보를 받았어요. 제가 그 유전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딱 핸드폰을 끊고 이렇게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걸리신 분들을 제가 봤으니까 나도 10년, 20년이면 그 나이가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1년 정도는 뭐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아무것도 진짜 안 하는 상태였고, 집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지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어차피 분명히 언젠가는 나에게 도달할 텐데, 저희 외삼촌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을 했어요. 저의 손을 딱 잡고 재밌게 살아야 된다고. 그때 또 많이 느꼈던 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루하루 귀중하게 쓰려고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지금 앓고 계신 거잖아요. 병이 진행되는 거는 속도가 빠른가요? 유전병 자체도 유전자가 전 세계 140종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족마다 또 진행 속도가 다르고 진행 나이도 다르고 개개인마다도 달라가지고 병이 얼마나 빨리 될지 느리게 될지 저도 제 몸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어요. 병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근데 이게 치료도 없지 않아요? 유전자 가위로서 이걸 치료해야 되는데 상용화가 완벽하게 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는 약들이 있는데 그런 치료밖에 현재로서는 없죠.
그럼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요즘에 화이자가 이슈잖아요. 그래서 화이자에서 나오는 병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약의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만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그냥 병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병원에서도 이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는 알려줄 수 있지만 정확한 치료 방법을 알려줄 수는 없는 거네요. 외국에서는 이게 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간 이식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해요. 아까 전에 약을 얘기하셨는데 약값도 되게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희귀병이 걸린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희귀병 산정특례라고 이제 약값이나 병원비에 대해서 10%만 납부를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연제가 화이자에서 나온 빈다켈인데 보험이 안 된 상태에서 부담되는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어요. 10%만 납부하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 납부하는데 더 좋은 약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근데 그거는 1년에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보험을 통과를 하고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소련 여자라는 채널에 이제 저희 상황을 말씀을 드리니까 도와주겠다 해갖고 SNS에 올려가지고 보험 통과 서명서를 10,000명이 또 서명해 주셔가지고 그걸 전달 드리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비싼 약을 과연 벌이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받을 수 있을까? 삼촌분은 몸이 안 좋은 상태고 홀로 계시는데 벌이가 없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그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0입니다. 그럼 30이면 이제 한참 활발하게 활동할 나이잖아요. 친구들도 많이 만나실 거고 친구들한테도 이런 마음가짐을 얘기하시고 그러시나요? 얘기는 하는데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인생이고 제 인생은 제 인생이니까 서로의 인생 그냥 살아가고 지금처럼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해요. 절대로 불쌍하게 보거나 동경심으로 절대 하지 말라고. 처음 반응은 어땠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거짓말이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죠. 이제 나중에 되니까 진짜라는 거 알게 되고 아무 말도 다들 못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딱 닥치니까. 그렇죠. 그냥 아 하고 딱 멈췄던 것 같아요, 대화가.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니까 아, 우리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그냥 지금처럼 해왔듯이 그냥 재밌게 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영상이 나갔을 때 어떤 점이 가장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불안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이걸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 아니면 이런 정보들을 찾아서 이런 불안감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희귀병을 앓고 계시거나 유전병을 앓고 계시고 또 힘들어하시고 계실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출근할 때나 사람들 지나갈 때는 그냥 일반인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5, 60대 노후 준비하고 같이 늙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들 저처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반적이게 살고 싶다. 되게 갈망할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그냥 인정을 해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다들 자기 한 번뿐인 인생 좀 더 재밌고 힘차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잼뱅TV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괴담라디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않게 괴담을 읽어주는 채널이에요. 심심하신 분들은 제 채널 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한 살 때부터 사형을 직접 보고 자랐어요. 사형이요? 예, 총을 따닥 쏘니까 탁탁탁 꼬꾸러지는 거예요. 아우지탄광은 좀 어떤 곳인지. 국군 포로랑 김일성 정권을 반대했거나 지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둬놓은. 네 선배님. 잠깐만. 야, 거울 좀. 괜찮아, 나 지금 다시. 좀 무서워. 씹을 수가 없지. 야, 아니. 어머, 여기 찍어. 여기 어두워. 너 지금 못생겼어. 이거 왜 찍겠다는 거야, 진짜. 방금 일어나신 겁니까, 선배님? 진짜. 너 방금 머리 감고 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진짜 지금 너무 돼서 앞에 찍지 말아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선배? 왜 이걸 찍겠다고 하는 거야? 오늘 선배 일정이 어떻게 되시죠? 아니 오늘은 일단 샵을 갔다가 틱톡을 찍으러 갔다가 회사에서 라방을 했다가 코빅 회의 가는 겁니다. 야 진짜 이거 봐. 아니 야 지금 이런 거 다 나오면 이거 나. 지금 늦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아직 10분 남았어. 원래 아침은 꼭 챙겨 드시나요? 응 아침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요. 옷 갈아입는 것도 찍어? 아니요. 네가 원한다면 찍게. 밥 안 먹는데? 아, 저 밥 먹었어요, 선배님. 지금 지각이신 거예요, 선배님? 아니 지갑은 아니야. 엄마 우리 간다. 아,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아이, 다 먹었어요. 먹었어. 한 잔 잔뜩 먹었어. 감사합니다. 밖에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여기 피자 촬영 하러 가서. 얘들아 나왔어. 내가 컴퓨터 달고 왔어. 맞다. 세이브. 자 1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11분. 이제 첫 번째 스케줄 장소로 가시는 거예요? 가서 예쁘게 변신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뻐요? 예, 지금 선배님 기가 막히십니다. 눈이 이뻐 아니면 눈이 이뻐? 죄송합니다. 거기 너무 가까운 거지 지금 무슨? 변신 중이네요, 선배님. 되게 갑자기 가식적이고. 무슨 소리예요? 원래 이런데. 평소에는 원래 어떠세요? 이거랑 반대. 갑자기 차분해지셔가지고 선배님. 지금 성욱 씨가 무슨 뷰티 모델 같으세요. 서현주 선생님 옆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쁜 척은 조용히 하도록 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조심히 가시고요. 들어와, 많은 들어와. 분들에게 즐거운 웃음 주세요. 아 그럼요. 가세요. 네, 가세요. 선배님 좀 달라지셨네요. 저요? 이제는 마음껏 보세요. 아까는 마스크를 안 벗으셔가지고. 아 무슨 소리예요? 네. 이제 어디 가시는 거죠? 이제 회사로 갈 거예요. 왜 그러세요, 선배님? 몇 분 남았어? 몇 분 남았어 이제? 3분. 여긴 어디죠, 선배님? 저희 회사입니다. 저희 집에 있었대요. 언니! 왔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이제 의상책 바르고 느낌 아니니까 상큼함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하나도 안 추고 가네. 무슨 라이브 준비하시는 거예요? 음식 라이브 제가 요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성욱 씨도 오늘 같이 먹방 하는 거 괜찮아요? 저요? 이제 들어가시나요? 라이브 방송?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재현 0921님, 양스타님, 버블버블 팝. 예, 죄송합니다. 상큼한 점심시간입니다. 오늘은 음식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라이브 켰습니다. 감독님들 빨리 식사, 요거 좀 식사 안 하실 텐데 와서 빨리 드셔요. 이제 끝난 건가요, 선배님? 네, 끝났습니다. 황대해줘. 응? 너도 먹어봐서 알잖아. 이제 어디로 가세요, 선배님? 이제 틱톡 촬영합니다. 선생님 이 친구 또 쓸 일 있으면 오늘 다 저희도 뽑아 먹으면 돼요. 근데 짱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혼자서 집에서 신나서 막 핸드폰 흔들면서 1인칭 어디 가세요? 지금 두 번째. 이 갈아입으시네요. 왜냐면은 오늘 여러 편을 찍어가지고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해주신. 다음 촬영 가시죠. 힘내시라고요.
네, 됐습니다. 틱톡 좀 많이 찍으시네요, 선배님. 이제 3편 정도 남았어요. 아, 잘 어울리겠다. 이거. 제가요? 빨리. 나 도와줘야지. 너도 왔으니까 조금 해야지. 가자. 각국 정상들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Но мы также и понимаем, что Россия одна из ведущих ядерных держав, по некоторым компонентам, по современности даже многих опережает. Победителей не будет. 우크라이나를 지나 유럽에 공급되는 러시아 천연 가스는 물론 그 대체제인 원유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들어 국제 유가가 90달러 선을 넘으며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간신히 끌어내렸던 국내 평균 휘발유 값도 다시 1,700원 선에 다가섰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포인트 더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질 거란 어두운 전망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이제 원유 의존도가 제일 높고요. 기업의 생산 비용이 유가가 오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도 크게 올라서 정부는 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이후로 연장하거나 원유 할당량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해외 생산 중인 원유를 비상시에 긴급 도입하는 등 수급 위기 대응 방안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제 정치의 불확실성에 따라 석유뿐만 아니라 석탄, 철강 등 원자재 수급 불안도 높아지는 상황. 정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실시간 관찰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전담 기관도 출범시켰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6명의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자, 초반부터 뭐 서두를 필요 없어요. 네, 이준서 선수 아주 편안하게 뒤쪽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역시 데스매시 가장 앞에서 좀 끌어주고 순롱이 현재 2위. 이탈리아 선수가 지금 치고 나갑니다. 시겔인데요. 시겔 선수도 워낙 스피드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유럽 선수권도에서도 개인 종합 2위를 차지했던 선수거든요. 자, 이준서 선수는 5번째 위치에서 마치 앞선 조에서 리우 샤오른이 했던 것처럼 서서히 지금 끌어올릴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1바퀴가 남아있는데요. 이준서는 뭐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바퀴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다른 선수들 또한 이준서 선수가 움직이는 걸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렇죠. 자, 중국에서는 순롱이 가장 먼저 지금 앞서서 레이스를 이끌고 있는데 이준서가 한 번에 빨리 움직이죠. 자, 앞쪽에서 서둘러서 치고 나갑니다. 이준서 선두로. 자, 이제 남아있는 바퀴가 아직은 제법 되는데요. 네, 앞쪽에서 미리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조금씩 속도를 조금씩 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힘을 다 쏟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남아있는 바퀴는 7바퀴. 이제부터는 경기 운영에 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지금 좋아요. 스케이팅 자.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네. 자, 자, 뒤쪽에서 데스매시. 조심해야 돼요.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데스매시 지금 선두까지 지금 치고 나오는데 저 선수가 앞선 경기에서도 좀 다소 둔탁한 스케이팅으로 타고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이준서 다시 나가죠. 좋아요. 이준서가 선두로 다시 한번 치고 나갑니다. 이럴 때는 뒤쪽에 있는 선수를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시겔이 아웃코스 인형에서 2위까지. 네. 자, 남아있는 바퀴를 이제 4바퀴에서 3바퀴째로 줄어듭니다. 자, 중국의 신롱은 최하위.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흐름 좋아요. 네. 하나하나 템포를 맞춰가면서 하나, 둘 아주 가볍게 나가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바퀴는 2바퀴가 남아있습니다. 자, 순롱이 이제 치고 나오겠죠. 자, 지금 뒤쪽에 있는 선수들은 이미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이준서 앞에서 파이널 랩. 자, 뒤에 한번 보고. 아주 잘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차분하게 마지막 코너만 잘 버티면 됩니다. 자, 이준서가 깨끗하게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이준서가 가장 먼저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이제 포토 사진 판독이 뜨긴 떴는데 중계석에서 볼 때는 뭐 명확하게 이준서 선수가 좀 더 빨랐고요. 아, 네, 확실하게 먼저 들어왔고요. 네. 이준서 선수가 초반부터 아예 앞쪽에서 그냥 끌고 가겠다, 편안하게 그렇죠. 네. 부딪힘 없이 정말 잘해줬습니다. 템포를 하나씩 올려가는 스케이팅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이준서 선수의 준결승 진출입니다. 저는 자꾸만 보이는 게요.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벨기에 선수도 네. 황대현 선수와 똑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판정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데스베 선수도 상당히 좀 과감한 그런 지금 레이스를 한번 보여주었었는데 네. 지금 현재 4위로 레이스를 마쳤고요. 자, 역시 이탈리아의 시겔도 워낙 또 노련한 선수고. 맞습니다. 네.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종합 2위를 할 만큼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레이스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초반에 오히려 순롱이 앞에서 좀 끄는 듯 했습니다만 이준서 선수가 빠르게 앞으로 지금이다. 나갔죠. 예, 결정을 네. 하고 나서 아웃코스로 쭉 길게 한 번에 아주 크게 타면서 하나도 안 건드리고 갈게 나. 그렇죠. 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람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어우, 위험할 뻔했어요. 네. 그렇지만 자, 이것도 과감하게 일단 똑같은 장면이죠. 그렇네요. 네. 네. 자, 일단 대한민국 코칭 스태프들도 이렇게 좀 불안해하면서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게 되는 것도 네. 우리 지도자들도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맞습니다. 자, 결국 볼까요? 자, 일단은 이준서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온 걸로 판단이 됐는데요. 네. 자, 최종 결과가 이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시겔 선수에게 선수의 페널티가 주어졌습니다. 자, 안블록이면 이제 팔로 네, 막았다라는 판정인데요. 네. 네, 맞습니다. 저기서 코너에서 크게 들어가면서 팔로 부딪히면서 밀려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시겔은 페널티로 탈락을 하게 됐고 이준서 선수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저희 와룡목초가 전하는 좋은 생각 세 가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야?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울면서 그대로 박은 거야. 트럭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천정도 찢어지고 하면서 유언도 하시고 신변 정리도 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생각보다 훨씬 미남이시라는. 원래 개그맨들을 다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제가 처음에 연락드렸을 때 통영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욕지도에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책을 2권을 계약을 해가지고 욕지도 가서 주로 좀 자주 썼어요. 책은 어떤 종류를? 소상공인들 위한 책 하나랑 독서에 관련된 책 하나. 뵙기에도 섬에서 힐링이 많이 되신 건지 건강해 보시고 깔끔해 보이신다고 할까? 만난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좋으셨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막 날라 그래. 얘가 생긴 건 이래도 되게 감성적이야. 어디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어? 이 하생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90년대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97년도에 데뷔하셔서 뭔가 와서 이 떠들어댈 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 항상 고명하는 일단 오라 하고. TV 틀면 일단 굉장히 뭔가를 자주 하시는. 그때 엄청 프로그램 많이 했고. 안녕 천식아. 요즘 청소년들이 호화 사치품을 사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한 결과 신용 불량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명환이라는 세 글자를 딱 인식하게 된 건 아무래도 이제 와룡봉추로 인한. 네. 그때가 MBC의 암흑기였어요. 문천식 씨랑 저랑 와룡봉추 1회를 녹화를 떴어요. 기자 3분이 다 찾아왔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뭔가 대박이 날 것 같으니 미리 인터뷰를 좀 해주세요. 또 하나는 그때가 밤 한 12시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쪽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내려서 이렇게 딱 꺾는데 뒤에서 여자분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뒤에서 소리가 들려. 나 걸어가는데 그 사람 맞지? 그 사람 맞지? 막, 맞아. 이렇게 갑자기 저기요 이러면서 와 이러면서 뛰었는데 여자 4명이 나를 둘러쌌어요. 그 4명이 누군지 알아요? 핑클 4명이 라디오 끝나고 너무 귀여워요, 너무 웃겨요 막 이러면서 팬이에요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뭐지? 나중에 옥주현 씨랑 라디오를 좀 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광고나 행사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되게 잘 될 법한. 밤무대가 인천, 의정부, 안산, 서울. 문천식 씨랑 시작할 때 내가 차에 0 찍어놓고 출발하면 한 200 한 몇십 킬로? 하룻밤 돈 거리가 선물을 받거든요. 그때 5만 원짜리도 없을 때예요. 그거를 이렇게 쇼핑백 같은 데다가 이렇게 줘요. 큰 쇼핑백에 한 4군데 걸 다 받으니까 가득 찬 거예요. 엄마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내가 차에서 이게 이제 100만 원씩 묶여 있잖아요. 그걸 다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1억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뭐 그거를 엄마 자고 있는데 막 위에다가 이렇게 내 어머님이 이렇게 자다가 깜짝 뭐야 이런
변태 같은 놈. 형사님, 전 건실한 사업가입니다. 신원 확인하셨죠? 어느 시점부터 개그맨이자 연기자로 또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셔가지고 두사부일체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씬스틸러였죠, 요새 말로. 원래 영화법상 절대 전라로 촬영을 할 수가 없고 공사라는 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공사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수원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찍었는데 새벽 2시 반에 찍으면 조연출이 헷갈리는 거예요. 공사하는 팀들은 따로 또 불러야 돼. 가면 아마 조연출이 그 공사팀 불러놨을 거야. 갔더니 조연출이 그게 오늘 새벽이래요? 선배님 뭐 이거 알면 저 잘립니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우리 둘이 여자분들의 그 한 달에 한 번 쓰시는 그거를 화장품을 막 살색으로 발라가지고 그 살색 종이 테이프를 막 대충 이렇게 진짜 아날로그식으로 붙인 거죠. 그게 2월 달이었어요. 얼마나 추워. 잘 안 붙어. 찰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찍다가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 내가 올라간 그 담벼락 밑에 여자 조연출분이랑 여자 스크립터 분이 계셨는데 바바리를 이렇게 던지잖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컷 하면 얼른 주워다 줬단 말이에요. 그걸 한 3번인가 찍었는데 3번째인가는 안 갖다 주는 거야, 옷을. 추운데 빨리 옷 좀 달라고 그러는데 옷을 막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랐어요, 나는. 명아 씨 그 오케이 컷이 이거 이렇게 열렸을 때 컷이야 뭐 이러긴 했는데 난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 기록에 인터넷 회사 기획실에서 대리로 일했다. 개그맨 하면서 옥션의 시험을 봤어요. 공채 시험을. 내가 이제 마케팅 팀에 있었는데 어떤 걸 경매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스타크래프트가 중고생들한테 막 번지고 대학생들한테도 막 쌈장 이기석. 그때 쌈장 이기석이 랭킹 1위 느낌이었잖아요. 걔랑 얼마나 붙어보고 싶겠어. 그래서 걔랑 붙을 수 있는 권리를 옥션에 판 거예요. 기사가 난 거예요. 무형의 물건마저 파는 옥션. 이금용 회장님이 신문을 들고 진짜 뛰어왔어. 고델이 어딨냐. 내 볼에 뽀뽀를 막 하면서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한지 아냐면서 네가 시장 하나를 개척을 해버렸다. 게임 진행을 어디서 했냐면 코엑스가 그때 막 탄생을 해가지고 중고생들, 학생들, 대학생들까지 구름대같이 몰렸어. 그래서 거기가 스타크래프트의 성지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온게임넷이 거기서 그냥 상주를 한 거야. 이 가운데 사이에 우리가 좀 기억이 좀 희미해진 것 같은. 그 사이가 바로 이제 2005년인데 해신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내 인생의 어떤 전환이죠. 내 매니저가 사고를 내가지고 진짜 한 2, 3m 앞에, 그러니까 미등 다 깨진 고장난 트럭 있죠. 이게 본능적으로 틀게 되니까 돌면서 그대로 박은 거야. 나는 이제 다행히 안전벨트라. 그리고 의자도 완전 뒤로, 트럭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완전 어떻게 카니발이 이렇게 다 찌그러지고 막 천정도 찢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칼날처럼 돼가지고 거의 내 명치에 정확하게 한 0.23cm 정도까지 이렇게 뾰족한 철이 딱 들어가서 딱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19가 왔는데도 아유 이건 크레인이 없으면 저 환자를 못 꺼내겠는데 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분을 아직도 못 찾았는데 그때 지나가던 크레인이 있었어. 그 아저씨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크레인을 딱 걸어서 이렇게 드드드드드드 뜯어내준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와가지고 뇌출혈도 있었고 뭐 여기 뭐 뼈 뭐 수백 군데 다 나가고 근데 심장에 출혈이, 그러니까 심장 안에 피가 고여 있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고명환 씨 지금부터 이틀 안에 죽을 수 있다. 유언도 하시고 신변 정리도 하시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방송은 그만해야겠다. 대학원을 가고 그 기간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는 또 사업가로서의 성공에 대한 소식, 그걸 좀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내 서재에 책이 한 1200권 정도 있었는데 내가 이 중에 한 1000권을 읽은 것 같은데 책이 시키는 대로 세팅을 한번 다 해봐야겠다. 다 까내고 마지막에 딱 남은 게 메밀국수였어요. 연매출 10억 뭐 이렇게 했는데 10억보다 훨씬 넘게. 지금의 고명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게 맞을지. 제가 어디 가면 안녕하세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메밀국수집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고명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은 나는 강사라는 직업을 제일 좋아해요. 무대에 서는 사람이고 이 모든 게 종합돼 있기 때문에 가장 만족도가 높고. 이런 표현이 있었구나. 처음 아시는 분도 사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마지막 인사 좀. 앞에서 보셨지만 이렇게 너무나 잘 지내고 있고요. 책과 함께 잘 살고 있고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이제 황대현 선수의 3조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황대현 선수 믿음이 갑니다. 네. 사실 레이스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황대현 이번 대회 정말 완벽한 레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판정만 뒤따르면 됩니다. 러시아의 옐리스트라토프, 캐나다의 스티븐 드위브와 라트비아의 베르진스, 그리고 미국의 라이언 피비로토, 일본의 키쿠치 고타 선수와 대결하겠습니다. 2번 포지션 황대현 천천히 출발해줍니다. 1번 레인의 세멘 엘리스트라토프 선수가 굉장히 경력이 오래된 선수예요. 네. 지금 이번 시즌 1500m 랭킹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기도 하고요. 그렇죠. 경계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옐리스트라토프가 평창 동계올림픽 1500m 동메달을 역시 땄던 선수고요. 그렇죠. 자, 체력이 세 번째 강점인 자리. 선수입니다. 지구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뒤에 있지만 상황을 살펴야 되고요. 자, 황대현 선수는 세 번째 자리에서 자, 두 번째 자리까지 슬쩍 올라가 줍니다. 네, 잘했어요. 이렇게 초반에 좀 속도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최대한 앞쪽으로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네, 미국의 피비로토 선수가 선두고요. 자, 캐나다의 드위브아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 라트비아 베르진스도 올라갑니다. 황대현 세멘 선수 움직이는데요. 옐리스트라토프 빠르게 움직이면서 선두 자리까지 한번 노려봅니다. 황대현은 5번째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네, 엘리스트라토프 선수 선두 게임을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앞에서 끌고 나갈 것 같아요. 네, 지구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선두에서 이제 끌게 되면 뒤에 있는 선수들은 전략을 조금 수정하게 됩니다. 황대현 네, 움직입니다. 안전하게 황대현 잘했습니다. 인코스로 한 칸 더 올라왔습니다만 자, 스티븐 위브아가 반응하고요. 잘해줬어요. 네 번째 자리. 자, 황대현 선수 이제 세멘 엘리스트라토프 선수가 한 바퀴씩 속도를 올릴 텐데요. 이렇게 네. 기회가 나면 바로 나가줘야 돼요. 아, 세 번째 자리에 올라가는 황대현입니다. 한 단계씩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칸 한 칸 올리면 되겠습니다. 5바퀴 남았습니다. 옐리스트라토프가 선두, 피비로토가 두 번째, 황대현이 세 번째. 피비로토 선수는 황대현 선수만 마크를 할 텐데요. 네, 황대현 자, 아웃코스로 아웃코스. 수고합니다. 바깥쪽으로 치고 나가는 황대현입니다. 끝까지 나가줘야 돼요, 황대현 선수. 자, 한 번 더 쳤어요. 더 치고 나갑니다. 황대현 두 번째 자리. 네, 두 번째 자리. 잘 들어갔어요. 좋아요. 자, 피비로토에게 자리 주지 않습니다. 엘리스트라토프 선수가 지금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딱 잘 따라가주면 돼요. 좋아요. 아웃코스 나갑니다. 황대현 선두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황대현. 마지막 한 바퀴. 황대현 여유 있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준결승 진출이 눈앞에 왔습니다. 황대현 도착합니다. 뒷짐지고 도착하는 황대현. 있게 들어왔습니다.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지금 황대현 선수 아웃코스로 몇 번을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정말 황대현 선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1000m보다 더 깔끔하게 정말 선수들과 아예 접촉 자체가 없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준결승을 치르는 황대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람으로 건들지도 않겠다라는 네. 말까지 했었는데 깔끔하게 경기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번 대회 레이스 황대현 선수는 완전 무결했었는데요. 오늘도 그런 레이스를 보여줬고요. 네, 지금 세멘 엘리스트라토프 선수가 중반부쯤에 앞으로 나가주면서 끝까지 끌고 나갔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자, 여기서 미국과 라트비아의 접촉이 있었고요. 황대현 선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황대현 선수 앞쪽 선수들이 계속 부딪힘이 있고 속도가 올라가면서 불안한 마음이었을 텐데도 끝까지 잘 기다려줬습니다. 아, 정말 노련해졌어요. 네. 황대현. 자,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아웃코스로 네. 추월을 시도했는데 멋진 깔끔하게. 추월이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미국 NBC 방송도 인정한 월드 클래스 추월입니다. 뒷짐지고 들어오는 모습 보란 듯이 뒷짐지고 들어오는데요. 황대현입니다. 멋져요, 정말. 세멘 엘리스트라토프 선수가 워낙 경험이 많은 선수고 이 선수가 앞에서 끌어줬기 때문에 또 네. 황대현 선수는 아주 지혜롭게 옐리스트라토프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레이스를 완성했습니다. 분명 황대현 선수도 앞쪽에서 끌고 나가는 선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라이언 피비로토 선수가 레인 변경으로 실격 처리가 됩니다. 네. 지금 인코스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라이언 피비로토 선수 선두 자리에서 좀 꽤 끌었던 선수가 네. 실격 처리가 됐고요. 오히려 라트비아의 레이니스 베르진스 선수가 어드밴스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합니다. 황대현은 2분 14초 910의 기록으로 1위로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얼마나 못해가지고 아들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못하는 애들을 좀 가르치고 싶어요. 오늘은 농구 천재라고 불리시며 한때 허재 선수와 함께 농구 국가대표 활약까지 하셨다가 노숙자가 되신 추한찬 선수를 만나뵈러 가는 길입니다. 근황올림픽에도 출연하셨던 금촌고시원 천사 사장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계신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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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서울역에서 많이 방이 유독 좁아 보여요. 키가 크셔서 물론 안락한 곳이긴 한데 저는 좋아요. 따뜻해요. 그 방에 또 만족하시면서 사신다는 게 서울역에 계셨기 때문에 또 이 방도 더 소중하게. 그러니까 농구 선수로 화려하시던 시절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2m 당시에 2m 5. 2m 5cm면은 한기범님보다 조금 작은 네. 그러니까 센터셨던 네. 거죠. 남녀 공고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농과를 다녔어요. 체육 선생이 야 저거 대단하다. 빨리 잡아라. 잡아. 나이키를 갖고 왔어요. 나이키. 아, 신발을요? 80년대 나이키를 갖다 주니까 딱 팔이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나 농사 안 져. 나 농구 올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늦게 시작하셨어요. 네. 이 새끼 봐. 너 농사지라고 했잖아. 팔이 편해. 아버지가 나이키 사줬어? 그게 아버지가 허허 가 네가 해. 네. 전국 고교대회 결승전. 비록 준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 한찬 씨는 가장 많은 득점을 했고 저는 다른 것도 필요도 없고 코치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속이고 이것만 쏴라. 근데 이게 다 통했어요. 배운 지 2년 됐을 때. 이것만 딱 해가지고 탁 리바운드 잡아가지고 막 한번 거기 쭉 도망가고 달리기도 다 잘했어요. 아니 근데 여기 치는 건 반칙. 심판이 모르는데 뭐. 반스 잡아가지고 흔들어내는데 막 이렇게 잡아. 선생님 그거는 반칙이에요. 몰라요. 아이던노. 몰라요. 몰라. 반스까지. 반스 그 뒤에 다 잡아가지고. 아이던노. 몰라요. 와. 장신의 슈퍼스타로 허재 전 감독과 나란히 이름이 올랐던 추한찬 선수. 또한 88 올림픽을 위해 주니어 선수로도 뽑혔었는데요. 장기가 뭐셨어요? 저요? 덩크슛 가능하셨나요? 덩크슛은 한 손으로 팍! 그래. 덩크가요? 84년도에. 와, 덩크는... 한기범 형이 그래요. 이야, 너 점프는 좋다. 허재 선수가 후배잖아요. 네, 아니요. 선배예요? 84학번 똑같습니다. 걔는 운동을 잘하면서도 애들의 친구들을 안아줄 수 있을 정도로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우디아라비아 갔는데 호텔에 자잖아요. 네. 바나나를 갖다가 어깨에 예방하는 걸 갖다가 어깨를 미고 야! 먹자! 80년대 바나나가 솔직히 귀하잖아요. 막 5개씩 막 야! 이리 와! 허재가 멋쟁이에요. 멋쟁이. 요즘 근데 힘이 없어 애가 걷는 모습이. 골프하는 거 보면 이게 60 넘은 것 같기도. 나는 괜찮잖아요. 빵 없다. 그거 뭐예요? 하지만 노숙자들 주변을 맴도는 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국가대표 농구 선수로 이렇게 잘 활동하시다가 어떻게 좀 그렇게 생활을 하시게 됐는지 그 과정이 조금. 근데 저 몸이 너무나도 아팠고 바르판 증후군 한기범 같이 똑같이 아픕니다. 기흉을 수술하고 나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상태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공장 생활부터 시작해서 고생 많이 했죠. 인젝트 머신을 가지고 사출기를 했어요. 플라스틱 제품이 나오는 금형에서 그 공장에 있는 기계에 손을 다치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도 잘못된 게 뭐냐면 안전핀을 뺐어요. 안타까운 게 잠깐 공장으로 가셨지만 국가대표까지 했던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농구계로 다시 들어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손 때문에 좀 체육교사 겸 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다 접었어요. 접고 가지고 부모도 모르게 돌아다니고 방황도 많이 했었고. 뭘 보고 있는지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하더니 서울역 광장을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추한찬 씨는 청소 작업에 몰두합니다. 마치 허재, 한기범 이런 분들이 TV에도 자주 나오시고 다 동기들이고 선후배들인데 어쩔 때 좀 허전하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도 괴로워가지고 90년대 있잖아요. TV에 농구하는 모습을 봤어요.
테레비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 농구하는 거 못 보게. 네, 막 자학을 많이도 했었고 속도 많이 했습니다. 이중창을 갖다가 막 흥질난 게 막 길러가지고 이놈의 손. 다친 손을 더 다치시게 한 거군요. 네, 막 또 화나가지고 막 희열을 느꼈어요. 기쁨. 희열이요? 네. 운동 못하는 손인 게. 너무 가슴 아픈 게 손이 다쳤을 때 차라리 희열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손 한번 누가 생각 한번 해볼래요? 뭘래? 아니 이렇게 잡아봐요. 확실히 국가대표에서는 이 손으로 다 덩크하시던. 농구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이제는 하고 싶죠. 다시 한번 애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 게 하고 싶어요. 내 꿈이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미안합니다. 다만은 농구를 못해가지고 아니만 해가지고 이모도 살을 내 자체가 미안합니다. 애들을 좀 가르치고 싶어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아닙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말씀 주시자면 애들을 가리키실 때 좀 반칙도 좀 많이 가리켜 주시고 빤스를 땡겨. 근성을 일단은 애들한테 빤스 잡아라 이런 거 가리키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애들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나중에 지게 생겨서 빤스를 잡든지 발로 걸든지 해야지요. 이게 전쟁인데 그걸 못해요. 막 코를 받든지 코를 막 이렇게 파든지 해야 무조건 이겨요. 이기면 됩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길래 제가 좀 분위기 바꿔보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전쟁이라고 하시니까. 전쟁이에요. 황기범형은 전쟁 안 했습니까? 다 전쟁인데. 갑자기 황기범형. 허재 봐요, 허재. 형들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막 그냥 코 막 깨져가지고 막 하잖아요. 터져가지고 터지도 하잖아요, 막.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였는데 아무래도 궁핍하게 좀 지내시고 그러면은 마음적으로 좀 괴로운 날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인생 살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근데 서울로 광장에서 봤어요. 지하도에서 옷 자체가 설사를 해가지고 다 떡이 돼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그때 끊었어요. 그때. 다른 분을 보고. 술 담배 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만 해주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근면 성실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자고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그 방송국 연출팀을 그만두고 한 주에 30만 원대? 막 그러니까 각혈이라고 그러죠. 피를 토하게 되나. 치료를 제때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삶이 진짜 바닥을 찍는다고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성호 씨를 네. 저는 이제 우차사의 성호야라는 코너로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이 코너는 개그맨 이성우 군의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버지네. 예 아버지. 너는 싸가지가 없어서 방송을 못이야. 아니 재미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알면 내려와. 환생 비화가 그때 저는 즐겁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너 그냥 다 때려치고 성호야 내려와. 여기서 이제 그대에서 나온 거예요. 성호야 내려와. 볼륨이 그때 너무 컸었나요? 민기 선배가 들어버렸더라고요. 개그맨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재미를 추구해야 되는 종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슬픈 상황이었는데 그쵸. 보통 일반인이라면 야 아버지가 뭐
그렇게 하시지? 야 성호야 내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나오게 된 거죠. 아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성욱 씨 부모님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속상해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았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방송에 나오니까 나는 근데 좀 안심이 된다. 그냥 어느 정도 내 덕이다. 내 덕. 내가 술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것도 못 나왔다 하면서 이제 자랑을 좀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오빠 나 핸드폰 좀. 오빠 왜 그래? 아 오빠 왜 그러냐고. 뭐가 뭐? SBS의 공채 개그맨으로 그쵸. 들어가서 실제로 우차사 무대에도 섰는데 네. 활동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내려와라고 할 정도면 아 무명 생활이 길었죠. 결국에는 경쟁 구도였기 때문에 선배들도 열심히였고 후배들도 열심히인데 그나마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인지도도 부족하고 그때 한 3, 4년 됐었을 때 이제 첫 코너를 뜨게 된 거고. 공채로 들어가서 3, 4년이 그쵸. 무대에 서야 또 이제 신료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방송에 나가서 한 커트라도 나와서 뒤에서 엑스트라 연기를 해야지. 그것도 근데 그것마저 치열한 거지. 그때 시기로 한 해 하는 게 막내들이 29만 원대, 한 주에 30만 원대, 막 그러니까 무대가 없으면 그것마저도 없게 되는. 그 전에 벌었었던 거 그런 거 다 쓰면서 다른 거 할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됐는데 신인인데. 다른 거 해가지고 딴 생각을 할 생각이 어딨어요. 결국엔 여기다 올인을 하고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10,000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고 아버지가 술 먹고 전화 안 하겠냐고. 내려오라고 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혈액을 또 네. 이게 진짜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치료를 제때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밥도 안 먹고 반지하에서 살고 빚도 잘 안 들고 그냥 주구장창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면역력도 떨어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기침이 엄청 많이 나와요. 각혈이라고 그러죠. 피를 토하게 되는. 피를 토하는 거 보면서 또 거기에 또 한창 빠져가지고 거기에 또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일은 잘 안 되고 더 우울감. 그따위로 사니까 또 아빠한테 또 전화가 오는 거죠. 왜 거기에서 또 결핵이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냐. 내려와라. 삶이 진짜 바닥을 찍는다고 해야 되나? 일도 안 풀리고 돈은 돈대로 못 벌고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지고. PD로 일을 하시다가 개그맨을 하신 거여가지고 또 제작자의 또 그런 걸 해보니까 카메라 뒤편에서 보다 보니까 앞면에서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꿈꿔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방송국 연출팀을 그만두고 그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서울역 롯데마트에서 하고 있었는데 마감 시간이었어요. 12시 딱 그 전화를 딱 봤는데 그때 그 기분은 난 아직도 그 그림이 딱 그려지면서 눈물 흘렸던 게 부르르 몸이 떨리더라고요. 나 연예인 됐고 가가지고 막 유재석 선배님 보고 막 무한도전 나가고 그러는데 인생이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결국에는 진짜 건강까지 헤쳐가면서 뭔가 웃음을 주고 싶어서 미쳐 있었던 시기였는데 빛을 못 받았던 되게 암흑기였던 거죠. PD 당시에 어떤 프로그램들 좀 M본부에 있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시작한 게 느낌표라는 너무 옛날 사람인데 그만 얘기하고 싶다. 막 음악 프로그램도 많이 했었어요. 음악여행 라라라라던가 제일 크게 했었던 건 서태지 심포니. 네, 연출 막내로 해가지고. 성욱 씨 개그맨 되기 전에 그 유튜브를 먼저 제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완전 그런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홍구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유병재 씨가 뒤에 와서 너무 재밌다. 저도 잘 보고 있다. 근데 그 활로가 바뀐 게 유병재 씨는 유튜브를 해가지고 이렇게 간 거고 저는 이제 개그맨이 되고 나서 이렇게 간 거고. 우리가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코트 위에 잔혹사? 뭐 봐주는 거 없어요. 아우.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거고 SBS 개그맨 이제 그만두시고 피키캐스트 진짜 맞아. 개그맨의 활동으로는 나는 이제 돌파구가 없다. 그 피케에서의 닉네임이 춘이었는데 그때 사람들한테 저를 제일 많이 알릴 수 있는 황금기였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만족을 많이 할 수 있는, 오히려 개그맨 이성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피케스트 춘리입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지금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찍을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나와서 연기할 수도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뭔가 기획하고 만드는 거는 이제 개그맨 때
때 연습이 돼 있을 때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 빠바바바박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PT에 나오게 됐는지. PT에서 1인 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은 증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새로운 스텝업을 해야 되는데 광고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광고 회사의 팀장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이제 쌓아갔죠. 번아웃이 오면서 코로나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근데 자신감이 있었던 거지.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커리어들이 나는 이게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잘 준비했다고 했는데 어디든 갈 수 있겠지가 이제 어디든 가고 싶다라고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지.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대였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증명을 못하면 또 나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건가라는 찰나의 생각이 든 거예요. 결핵 같은 시련이 또 온 거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려와의 시련이 또 온 거다. 또 떨어지고 있는 거지만 이거 또 이겨내자. 그런 삶이었으니까 올라가는 위만 보고서 달려왔던 삶이니까 또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제 하루에 무조건 하나 콘텐츠 하나. 네, 여보세요? 경찰서죠? 예. 앞집 사람이 또 그러네요. 예. 지가 파이어벳이라고 했다. 예, 그 사람이요. 네네. 지금 또 화염방사기 들고 쏴대고 있어요. 예, 얼른 와주세요. 눈만 오면 저지랄이에요. 예. 지금 운영하시는 닭간다 채널이 구독자 10만에 총 뷰가 2억 뷰가 넘으니까 그렇죠. 좀 증명된 거 아닌가? 나 혼자서 나만의 브랜딩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9월쯤에 이제 얼굴 공개를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스텝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실패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라 진짜 결핵에 안 걸릴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된다. 뭐 안 되면 운동한 걸로 사람들 돈이나 뺏고 다니고 그래서 또 운동 뺏겨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아니까. 보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인사? 지금 시국이 많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즐겁게 웃으면서 어느 목표를 달려가고 계신 분들도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한 걸음의 여유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QR코드 명부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걸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죠. 내일부터는 보셨듯이 재택치료도 환자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 성화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택치료에 필요한 물품은 미리 챙겨야 합니다. 해열제와 기침약, 체온계와 소독제 등입니다. 재택치료 중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다니던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의 기록은 뒤바꿔도 기세까지 꺾을 순 없습니다. IOC가 문제의 심판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룸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기대해 주세요. 아유, 내가 너 뚱뚱하게 만들어서 엄마가 미안해 이러면서 진짜 둘이서 엉엉 운 거예요.
산뜻해 보이세요. 너무 산뜻해 보여요? 네, 뭐 잠을 충분하게 주무신 건지 컨디션이 좋으신 건지 행복해요. 부럽다. 요새 근황은 좀 어떻게 되세요? 저요 개콘 무대를 잠시 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이렇게 굉장히 길어졌고 제가 그 사이에는 미국 또 1년 어학연수에 늦은 나이에 네, 봤어요. 가는 거 가지고 너무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결혼 반지 안 끼고 왜요? 그거는 주제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그 얘기는 아니, 아무튼 네. 미국 갔다 와서 경제 방송을 제가 진행을 EBS에서 라디오 진행을 맡게 됐어요. 네. 하셨던 네. 코너 중에 저는 네. 그 권사님을 아직 제일 좋아하거든요. 권사님. 저도. 그래요 난 널 사랑해요 나 이렇게 넘기죠. 맞아요. 아, 그리고 손 모양도. 네. 모태 말라깽이 모말랭이입니다. 속세 게로마 잊혀져라. 속세 게로마 잊혀져라. 머리를 비워주시는 거거든요. 자, 하나. 아무래도 그 헬스걸 시절을 네.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때 그러니까 몇 킬로 정도 감량하셨던 거죠? 저 그때 78? 77, 78 이때 아니다 87이요. 87? 88? 이때쯤 시작을 해가지고 55kg까지 그때 54kg까지인가 이제 뺐었으니까 거의 한 32, 3kg를 뺐고 그 후에 49kg까지 또 뺐었어요. 와, 49는 진짜. 네네. 이제 그때 신랑 만났죠. 그때 전성기 때. 아 예. 신랑이 지금도 말해요. 이렇게 결혼 사진 이렇게 가리키면서. 네. 여보 저 여자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말해요. 그래서 네. 저 여자는 죽었다고. 감량 당시에 이렇게 좀 가장 힘들었던 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의 합숙의 개념처럼 9시에 가서 2시간 정도 1시간 근력운동, 1시간 유산소 그리고 씻고 나가서 개콘 출근을 해요. 그러면 또 아이디어 회의부터 모든 걸 다 똑같이 일정 소화하고 끝나고 나면은 한 대여섯 시쯤에 KBS 1층에 헬스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또 근력 1시간 유산소 1시간? 이거를 월화수목금은 이런 패턴으로 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그때 당시 이승윤 선배님이 천안 쪽에 네. 큰 헬스장을 또 오픈을 하셨었어요. 네네네. KTX를 타고 거기까지 가요 또? 토요일 날 가서 네. 운동하고 손흥민 선수의 스케줄인데? 운동하고 그리고 1박을 또 하고 일요일 날 또 운동하고 다시 또 서울 올라오고 유일하게 날씬했던 적이 있긴 있었어요. 지금인가요? 유치원 때. 치마를 그땐 입어봤어요. 살짝 그때 이렇게 좀 탈모가 살짝 왔었고요.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김치찌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울푸드가 돼지고기 듬뿍 넣은 김치찌개거든요. 비슷하시네요. 네. 아이고 오늘 너무 좋아요. 약간 동지 너무- 만난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냄새가 딱 나는 거예요. 근데 진하게 나는 게 아니라 옅게. 그래서 저는 옆집에서 끓였나? 네네. 소머리처럼 냄새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베란다 쪽에서 다르닥 하면서 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살짝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거기서 이제 이런 양푼에다가 빨리 이제 나오기 전에 식사를 하시려고 우리 희경이 냄새 맡을까봐. 네, 거기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눈을 마주쳤는데 엄마가 갑자기 미안해 하면서 엄마가 우시는데 갑자기 복받치셨구나. 근데 저도 감정이 좀 예민하고 복받칠 때니까 엄마 이걸 왜 먹어? 이런 게 아니라 엄마 내가 뚱뚱해서 내가 미안해 하고 엄마는 내가 너 뚱뚱하게 만들어서 엄마가 미안해 이러면서 진짜 둘이서 엉엉 운 거예요. 엄마 그게 왜 엄마 잘못이야? 내 탓이야 엄마 내가 미안해 하고 서로 울었던 기억이 나서 지금도 가끔 그 얘기하면 엄마랑 약간 눈시울이 요놈 안녕 이것 좀 이거 시켜? 다 익혀 먹어야 되는데 돼지고기. 제가 헬스거를 하면서 네.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오늘은 난 술을 마셔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왕 술 먹는 거 그동안에 먹고 싶었던 거 먹어야 되잖아요. 치팅데이로. 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칵테일 한 잔씩 파는 데 뭔지 알 있잖아요. 것 같아. 그런 데도 안주도 저기 뻥튀기 같은 거밖에 안 주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알아요. 뭐 이렇게 Y자로 생겨가지고 그 뭐지? Y자? 이렇게
이렇게 프레첼? 아 프레첼 진짜 맛없어 그거. 프레첼 정도만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모자를 이렇게 탁 눌러 쓰고 강남역에 갔어요. 남들이 또 보면 안 되니까. 네, 보면 안 되니까. 헬스걸 술 먹는다. 뭐 이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간 거예요, 음식점에.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 친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오시더니 헬스걸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눈치 없어 또.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시켜 먹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저도 모르게 저희 여기 오늘 회식하기로 했는데 잠시만요. 오는지 전화해 볼게요. 그 와중에 뭐야, 또 그게? 감사합니다. 회식 장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진짜 연기력으로.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회식 장소가 뭐 바뀌었대요. 헬스걸 할 때는 살짝 그런 자만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살을 빼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 다이어트 전도사 이경 씨 소개합니다 이러면 그때는 진짜 내가 전도사인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살 이걸- 빼실 수 있어요. 네. 저도 했잖아요. 막 이렇게 여러분 운동하세요. 뭐 음.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진짜 그날의 제 모습을 너무 후회하면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시청자들은 내가 날씬했을 때의 이희경을 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제가 진짜 오래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송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건가? 왜냐면 내가 지금 통통해서? 아니, 대중을 대표해서 말하자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경을 많이 좋아한다면은 권사님 막 그 유쾌하고 그래요. 밝고 아니 그래요 널 사랑해 이런 거지. 그 권사님이 뭐 꼭 말라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그쵸? 이렇게 좀 밝은 에너지를 좋아하는 거지. 지금도 날씬한 건 진짜 절대 아니지만 포동포동한 상태지만 그냥 저도 제가 항상 아까도 저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들도 그냥 보고 그래 너 이렇게 푸근하고 야 나는 너 그냥 보기 좋다 야. 이게 이렇게 약간 선작용 선순환 하는 거. 근데 푸근도 아니에요. 뭐 되게 안 뚱뚱해요. 아유. 찜질방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뭐 그런 걸 봤어요. 찜질방도 했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었고 지금은 뭐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다른 이제 분이 운영을 또 하고 계신데 초창기에는 진짜 열심히 했고 잘 됐죠. 또 코로나가 터지고 한 2년 동안을 그동안에 벌었던 걸 다 그냥 다시 반납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한쪽 편에는 항상 이제 골마 있는 부분도 있고 내가 빨리 방송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마이너스 난 부분을 빨리 메꿔야 된다라는 또 압박감도 있었고 와중에 그래도 저한테 방송이 이렇게 몇 개가 들어오니까 또 그게 너무 감사하고 반가워하실 팬들에게 좀 한 말씀 주신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 더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통한 희경이의 밝은 에너지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됐어요. 포기하고 싶었을 때 많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이제는 나는 살아남을 구멍이 없다.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계속 참았거든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럼 밖에 다니실 때는 좀 어떻게 다니세요? 이번에 제가 서울시 공무원을 합격하고 나서 시각장애인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게 됐어요, 혼자.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적응하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렸어요. 이 지팡이를 믿고 앞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지팡이 같은 걸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고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어떻게 갈리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이죠.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그게 안내견 훈련사 선생님께서 이분은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상태고 조건들을 다 따져가면서 허락을 맡아야지만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 관리도 제대로 못 하는데 강아지를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력을 다 잃고 나서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사람들이랑 밥 먹다 보면은 가족들이랑 먹으면 제가 뒤적뒤적 거려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랑 같이 밥 먹다 보면은 젓가락질이 서툴러요. 안 보이니까 뒤적뒤적 거리면은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럴 때 많이 불편해요.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앞접시에다가 좀 덜어달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한두 번이지 한 3-4번 되면 좀 죄송스러워서. 그리고 버스가 요즘은 썬팅이 돼 있다 보니까 빛이 안 들어와요. 안에 엄청 깜깜해요. 자리는 많은데 저만 못 찾는 거예요. 더듬더듬 거리다가 옆에 딱 앉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학생 옆에 앉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은 옆에 앉은 게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리도 많고 많은데 왜 굳이 내 옆에 앉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 무릎에 앉았을 때 그때는 무릎에 앉았어요? 네. 앉으신 분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대구 현대백화점에서 화장실이 마려운 거예요. 벽을 짚고 갔는데 뭔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다가 엉덩이 쪽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주머니에 손을 제가 넣은 거예요. 아유, 그때는 조금 죄송스러웠죠. 뭐래요? 뭐 반응이 어때요? 아니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 없는 게 더 웃기다. 그리고 더욱더 당황했어요, 제가 또. 불편한 점을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나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갈 때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무섭다? 이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나요, 혹시? 저는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오히려 좋은 사례들은 진짜 수두룩합니다. 제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못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냥 비를 맞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 안 오니까 다행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서 젊은 여성분이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고 계셨더라고요. 그분께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지내고 있고, 이거 말고도 밖에 나가면은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는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지나다니다가 이제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팍 들어요. 네. 근데 내가 도와주는 게 이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떠세요? 그럴 때는 제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세요.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감사하지만은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뭔가 장애로 인해서 더 위축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먼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장애인들 속에서는 이분 배우신 분이다 라고 판단을 하죠.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진님만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음성으로 판단을 해요. 말투나 억양이 사람의 성격을 따라가게 마련이다. 두 번째는 행동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촉각적인 부분. 예를 들면은 차를 타고 오셨잖아요. 근데 차가 좀 SUV 뭐 이렇게 SUV요. 그냥 왕왕왕 이거 좀 거칠어요. 소리도 상남자 왔구나. 땡땡님이 목소리가 얇은 편에 두껍잖아요. 막 의리의리하고 막 털 많을 것 같아요. 배에도 털 많고 수영도 많이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시청자 여러분 손 이게 딱 만져보시잖아요. 고생은 하나도 안 하는 그냥 설거지라도 하셨을까 할 정도로 손이 되게 고우셔요. 따뜻하고. 그런 부분에서 따뜻한 분이시겠구나 라고 일단 예상이 가요. 제가 영화에서 본 얘기 중에 시력을 잃은 분이 다른 감각들이 좀 살아나는 걸 느낀다라고 말을 하는 걸 봤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느껴져요? 대부분 사람들의 편견이 시각장애인은 앞이 안 보이니까 귀가 밝아질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제 아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후각이 더 좋아지는 분이 계시고 청각은 좀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잘 들릴 수 있는 거지 청각이 더 향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편견이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겠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순간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 때 느끼세요?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장애인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불쌍하게 봐요. 장애인이라도 밥을 사드릴 수 있잖아요. 잼배님 제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하면 에이 아니요 장애인도 어떻게 돈 있어? 아니요 돈 없는데 괜찮아 내가 사줄게. 이럴 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조금 실망이 커요. 네. 현재 공무원을 합격을 하셨잖아요. 합격하고 나서 기억에 남는 좀 경험담? 이런 건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떳떳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공무원을 합격하고 나서 친척분들한테 공무원 합격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정말로 기억이 남아요. 다들 우셨고 저도 울었고. 대단하죠. 네. 지금도 밝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기 힘든 순간이 가끔 있겠다라는 추측은 되거든요. 어떨 때가 가장 버티기 힘들어요? 화면 보고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예, 화면 보고 하셔도 돼요. 제가 힘들었을 때 많지만 그중 힘들었던 부분은 저를 믿어주는 분들이 제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걱정을 하셨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이번에 서울로 올라가게 되니까 저희 고모께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서울은 복잡하고 차가 많이 다니는데 어떻게 다닐 수 있겠냐. 합격을 해도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나는 장애를 극복했고 적응을 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사람인데 낯선 사람들이 오히려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가족분들이 장애를 더욱더 장애스럽게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냥 보여주면 되니까 이걸 보고 계시는 고모나 삼촌, 많은 친척분들이 저를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앞에 보고 하신 거군요. 네. 네. 잘하셨어요. 네.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가 폭발해서 순식간에 차량 5대가 불에 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에 내장돼 있던 배터리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미 충전을 다 마친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소형 화물 차량에서 갑자기 화염이 치솟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옆에 있던 차량까지 집어삼킵니다. 불이 옮겨 붙은 차량에서 쉴 새 없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뻥뻥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까 연기가 엄청나게 나고 경비들이요 차를 못 빼더라고요. 막 연기가 나고 불이 붙으니까. 어제 오후 4시 55분쯤 2시간 정도 전기 충전을 마치고 세워져 있던 소형 화물 전기차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차량 5대가 화염에 휩싸여 소방서 추산 7,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옆에 주차돼 있던 트럭은 불길에 아예 주저앉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본부의 현장 합동 감식 결과 차량 하부에 내장돼 있던 배터리가 폭발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압이 차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의 경우는 연소 가스가 안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전기차 화재는 지난 2017년에 13건, 18년도에는 12건, 19년 22건으로 해마다 잇따랐고 지난 2020년에는 11월까지 22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예방을 위해선 전기차 운전자들이 배터리 충전율을 일정 수준 낮게 유지하고 급속 충전도 피해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4주 만에 마지막 매몰자가 수습되면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감식과 콘크리트 시료 채취가 이루어졌는데요. 피해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형아. 아니 나 여기 냄새 맡아봐. 나 여기 좀 빨래 잘못한 건 냄새가 좀 나네. 냄새 나는 거 맞아? 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냄새 안 나? 좀 나. 아 나? 어. 아 실제로 좀 나? 어. 진짜 나? 아이씨. 성우가 우리 동기잖아. 아니 형아 손이 올라가면 어떡하냐? 아니 우리 동기잖아. 아니. 우리 가족인데 왜 그래? 아니 이렇게 애정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아 가족끼리? 가족끼리. 오빠 사랑해. 가? 아 끝이야? 아 끝이 아니라. 뭔데 이거? 한 번 더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뭐야? 아니야. 깜 맞을 것 같아. 정인아. 네. 나 이거 한번 봐주라. 네. 아니 나 여기 이거 빨리 잘못된 건 약간 쓰레기 같은 냄새 나네. 쓰레기 든 냄새? 한번 맡아봐. 이 냄새 좀 이상해. 아니 여기 빨래가 잘못됐나 좀 냄새가 좀 나가지고. 아 냄새 나나? 잠시만요. 맡아볼래? 왜 안 하세요? 뭐가? 아니 냄새 나니? 한 번 더? 정혜야 네, 성욱 씨. 게임 잘 되니? 지금 이제 날릴 거예요, 샤. 아니 나 이거 빨래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냄새가 맡아봐. 여기 약간 쓰레기 냄새 나네. 지금? 응. 아니 여기 뭐 잘못 봐봐. 니마성. 진짜야 이거? 어? 진짜야? 아니, 니마성. 진짜야 이거? 어? 진짜야? 아니 네가 해놓고 왜 네 입술을 당한 사람처럼 여기 한 거야? 가족이잖아 정혜야. 아니 가족인데 왜 둘이 있을 때 이래? 아니 나 냄새 나긴 나? 야 씨! 정혜야. 이 아니지! 에이씨! 야 냄새 맡을 겨를이 없다. 이건 뭐 왜 그런 거야? 너 이거 하려고 한 거지? 맡으라고 한 거지? 그지. 아니 애정 표현한 건 동기고 가족이니까. 몇 년 만이야. 메뉴 편집 잘 돼요? 재밌게 나오고 있어.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빨래 잘못한 것 같아. 여기 냄새만 맡아줘. 아 머리에 땀 났는데 뭐야? 아니 내가 잘못한 것 같다니까 빨래. 안 났는데? 이거 애정 표현 좀 해봤어요. 뭘 나한테 그거를. 후배로서 선배님. 나도 한번 해도 돼? 누나 무슨 책 읽으세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고. 나는 정말 평소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 좋아해. 아니 누나 이거 나 이거 빨래 잘못된 거 가지고 좀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빨래? 왜? 이건 안 나는데? 뭐야? 뭐 하는 거야? 응? 뭐 하는 거야? 아니, 냄새 나? 나 손빨래 내가 직접 한 건데 잘못한 것 같아 느낌이. 여긴 거. 아이씨. 냄새가 나긴 나요? 모르겠. 혀가 왜 짜? 안 나. 아니 끝. 응? 끝났어. 아니 진짜 냄새가 안 나서 그래.
여기가 약간 여기가 거기는 중요한 부분. 아 진짜로. 아니야. 아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야, 너 또 깡패가 되는 거야 나는. 새끼가. 이거 셀카 아니에요? 영상인 거 알아? 네. 그래서 게임 부리는 거야. 안녕하세요. 기염입니다. 여친.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요즘에 집을 잘 못 들어가가지고 요즘 살고 있거든요. 어른이에요, 여러분. 어른.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제 옷에서 좀 냄새 날 수도 있거든요. 냄새? 냄새 안 나. 맞다. 아니 약간 빨래 이거 좀 오래돼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뀐 거야?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변했어? 아니, 잠깐만 냄새. 잠깐만 바지도 그럼 냄새가 배는 아니요. 아니 바지에도 냄새가 날 수 있잖아. 아니. 왜 바지도 같이 빤 거 아니야? 아니 그렇긴 한데 냄새 어떻게 나요? 나긴 나요? 나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나도 냄새가 아니요. 냄새가 나요. 아니 내가 냄새가 나는 선배님 왜 제 작업실에서 선배님 먹방을 보고 계세요? 모니터링. 아 모니터링이요 선배님? 선배님 무슨 냄새 안 나십니까? 안 나는데? 아니 저 작업실에서 지금 거의 3일 새가지고 옷을 제가 못 빨아가지고 옷에 좀 냄새 나는데 그냥 한번 맡아보실래요? 먹방 보니까 뭐 입이 심심해? 아니요. 아니 선생님 냄새 안 나요? 아니 뭐 쓰레기 냄새 같은 거 좀 나는데. 안 나는데? 좀 입이 짜지 않냐? 네? 나 세수 안 했는데. 이마 안 씻으셨구나. 냄새 맡아. 네? 냄새 맡아. 안 감으셨어요? 냄새 맡아. 쭈빼기. 냄새 쭈빼기. 맡아. 선배님. 냄새. 쭈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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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배님. 쭈빼기. 안녕하세요. 히스터즈 희령. 히스터즈 예영입니다. 성욱이 오빠한테 복수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둘이 놀러 오래니까 우리 카페에서 컨텐츠 찍어. 오빠 그런 거 나 남한테 잘 안 해주잖아. 그래요? 다음에 갈게요. 좀 브이로그 느낌으로 해서 여자친구인 척 하고 가고요. 용서 받을런지 못 받을런지 모르지만 말하고 싶어. 그런데도 보고 싶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아이를 꿈에서라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단 말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3년 전 서울 강남의 한 건물이 무너지면서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다 목숨을 잃은 예비 신부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사고 이후 관련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추적해봤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쏟아진 건물 잔해가 지나던 차를 덮쳤습니다. 차 안엔 29살 예비 신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죽기 전날 준비 잘 돼가니 내일 결혼 반지 찾으러 가. 아빠 둘째 사위하고 같이 갈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말이에요. 진짜 환한 달이야. 얼굴에 꽃이 필 정도로 행복한 모습.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차량 번호를 대면서 차 주시죠 그러더라고요. 피싱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애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그러지 말고 텔레비 있으면 좀 켜보세요. 뉴스 나오는 방송을 틀어보십시오. 구조를 했으니까는 현장으로 가지 말고 병원으로 가십시오. 영안실이었어요. 그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잘못한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고 당시 건축법상 철거 공사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가능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철거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를 예견하기도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초구청은 사고 이틀 전 오후 3시 2분쯤 철거 현장에서 파편이 현장 밖으로 떨어진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취재진에게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도 불기소 의견이 많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서초구청에도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구청은 철거 현장을 안전 점검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뿐입니다. 담당 공무원 3명은 쉬고 있거나 그만뒀는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어요. 꿈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나와줬으면 좋겠어. 예비 신랑한테는 잘 나온대. 근데 진짜 보고 싶어. 그러고 한마디 하고 싶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애비로서 진짜 미안하다고. 꿈에 나오면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으세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애를 지켜주지 못한 거. 그거는 걔한테 용서받을런지 못 받을런지 모르지만 말하고 싶어. 그런데도 보고 싶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사고 현 미국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35년간 6천 명이 넘는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가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이 대학은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의 합의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의사는 6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엘렌 케이터는 지난 2010년 미국 UCLA 대학병원에서 피부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담당 의사인 제임스 힙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Using his entire hand, the palm of his hand, all over, lingering for too long, and looking and telling me that my breasts were beautiful. UCLA 대학병원의 의료 보조원이었던 게비 바스케즈도 제임스 힙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And he was introducing the ultrasound as if he was simulating as he was having sexual intercourse with me. And I said, this is not okay. This is not right. 그는 병원 측에 힙스의 이런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조용히 있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범죄가 감춰질 순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모여 2019년 총 200명의 피해자들이 성추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추행 피해가 보고된 기간은 힙스가 근무했던 1983년부터 2018년까지 35년 동안입니다. 피해자들은 또 힙스의 범죄를 덮어준 UCLA 대학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대학병원 당국은 힙스의 문제를 접수한 지 20년이 지난 2017년이 돼서야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UCLA 측은 결국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약 2,95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힙스는 현재 21건의 성범죄 혐의로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6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힙스의 변호인은 힙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